이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80%를 구매한다고 하니까 네. 미국 내 공화당에서 네. 외환 획득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원유 업체 철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예.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거라고 그러게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경파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전부 다 철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마두로 정권이 원유 수출로 얻는 외화를 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주장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연히 미국 정유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쉐보론 같은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이 거기에 묶이게 되고 결국은 중국이나 뭐 러시아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유 업체들의 로비가 굉장히 컸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멕시코만 정유 시설의 운용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이지애나의 정유 시설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정제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공급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이제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공급 이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에너지 가격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러한 뭐 이유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전부 다 철수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적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두로를 축출을 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합법적으로 좀 개발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력히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석유 업계와 미국 정치권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국제 정세 그리고 외교뿐만이 아니고 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유가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좀 막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남부 우리가 특히 이제 걸프만 일대의 정유 시설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라고 하는 게 초중진류, 중진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제가 어려운 그러한 유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정제 인프라 없이는 사실 제대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세계 최대 규모의 중진류의 전용 정유 시설이 이 미국의 그러니까 걸프만 위치에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베네수엘라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의 세 번째 중진류 이제 공급국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제재 이후에도 이미 이제 17만 달러밖에 지금 수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원유 수출이 더 막힐 수가 있죠. 작지만 더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남부 정유 시설이 중진류 이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고 디젤 같은 정제 제품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때문에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좀 불안전하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그렇죠. 한번 좀 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는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지리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지리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2025년도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예. 우리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5% 정도 금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1월 현재도 지금 4,300달러 중반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폭락한 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 이 굉장히 안전 자산으로 오히려 취급을 받을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을 다른 데로 본인들의 이제 재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넘길 때 필요한 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좀 디지털 안전 자산, 디지털 금으로 이제 해석되는 그런 거가 좀 이게 좀 그 프레임이 맞춰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조금 전에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할 거라고 했지만 좀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 매장량이 1위긴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하루에 90만에서 100만 배럴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글로벌 공급의 약 1%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설 노후화와 장기적으로 굉장히 제재가 지금 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공급 충격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경제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없을 걸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미미하다라고 보는 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 규모가 우리가 0.01%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원유 수입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없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